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명, 행, 식, 명색하는 12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겨울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흙, 바람 소리만 나고 풀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햇볕이 비치고 비가 내리면 갑자기 온 들판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이 떨어져 또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12연기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이런 12연기가 들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 자연에서 일어나는 12영이 겨울 들판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흙 속에는 이미 수많은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무명입니다. 그 씨앗의 내부에서 여전히 자라려는 힘, 방향성이 계속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씨앗 안에서는 준비가 계속되고 있지요. 행입니다. 봄이 되어 온도 수분빛을 감지하면 씨앗이 지금이다 하고 반응하는 생명의식의 점화입니다. 식입니다. 싹의 몸이 형성됩니다. 명색입니다. 뿌리, 줄기, 잎이 기능을 나누어 햇빛 물공기와 접속할 준비가 됩니다. 유깁입니다. 실제로 햇볕이 닿고 비가 스며들고 흙과 뿌리가 맞닿는 접촉이 일어납니다. 촉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건 좋다, 자라기 좋다, 이건 나쁘다 하는 반응값이 생깁니다. 이것이 느낌, 수입니다. 좋은 조건을 더 가지려는 방향성, 나쁜 조건은 피하려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잎은 햇빛 많은 쪽으로, 뿌리는 물 많은 쪽으로 더 뻗습니다. A입니다. 그 방향성이 굳어져서 실제로 자기 몸 구조로 붙잡는 단계입니다. G입니다. 이제 이 식물의 존재 상태가 굳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U입니다. 눈에 보이는 식물로 완전히 자라난 상태가 생기고 결국 시들고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이 노사입니다. 그 안에 씨앗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며 다음 무명으로 넘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이게 들판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12영입니다. 3.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12영이 이제 같은 구조를 우리 마음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날 아침 누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들판에서 봄이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씨앗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평소에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못 참는다 하는 습관과 착각들이 전부 겨울 들판의 씨앗처럼 잠복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그 무명 위에서 평소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게 쌓여온 성향 반응 패턴, 행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저게 나를 향한 말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식입니다. 그 인식 위에 나라는 주체가 있고 반응 가능한 몸과 마음의 틀이 형성되는 것이 명색입니다.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하고 귀가 말소리를 듣는 것이 촉입니다.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하는 느낌수이 바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불쾌한 느낌을 없애고 싶다, 가만히 당하기 싫다, 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A입니다. 가래는 보통 즐거운 것을 더 가지려는 갈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피하려는 것도 가래라고 보셨습니다. 애가 생기면 그 즉시 마음은 불쾌한 느낌의 해석을 붙잡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야.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이때부터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억울한 사연, 나의 피해 서사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취입니다. 감정의 나라는 꼬리표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붙잡힌 해석은 곧 자기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늘 싸우게 되는 인생이다. 이제 화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 성격, 내 인생 패턴이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유입니다. 씨앗이 줄기와 가지를 뻗어 하나의 나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성격과 세계관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번에 비슷한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로 화가 나고 또 바로 억울해지고 역시 나는 늘 이런 일을 당해라는 생각이 즉시 태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과거의 화가 새로운 현재의 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생입니다. 같은 씨앗이 다음 계절에 또 다시 발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을 복기하고 아까 내가 더 세게 말했어야 했나 하며 후회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또 하나의 습관 씨앗으로 마음밭에 저장됩니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굳고 늙고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싹틉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수의 취로 순식간에 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12영이 중에서 괴로움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간은 수의 취 2세 단계입니다. 수는 느낀다. 애는 더 가지려고 하거나 미워하며 피하려 한다. 쥐는 그 방향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은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순간을 못 본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을 때 순간 느낌이 올라오고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래가 되고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못 참아. 이게 한 번에 쾅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인데 이미 밤새 생각하고 복수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었다.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즉 수애취가 거의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하는가? 그럼 이 흐름은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12영의 관점에서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사는 한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즐거우면 기분이 좋고 불쾌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애부터는 다릅니다. 애는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려는 의지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끊어야 할 첫 지점은 애입니다. 하지만 애가 완전히 형성된 뒤에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애가 싹트기 직전인 수의 자리에서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촉은 어쩔 수 없고 수는 인정하되 애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춘다.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분 나쁜 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분 나쁨을 붙잡고 확대해서 내 인생 서랍에 넣어두지 않는 연습이 수행이다. 이 말은 곧 애에서 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 단계에서 깨어 있어야 끊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로 넘어간 뒤에는 이미 기름에 불붙은 상태라 멈추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수에서 끊을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12영이는 그냥 교리 공부로 끝나버립니다. 가장 기초적인 연습은 이겁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 왜 그래? 하기보다 지금 내 안에 불쾌한 느낌이 일어났다. 라고 먼저 이름 붙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 답답한 느낌이 있구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 얼굴 뜨거운 느낌이 있구나. 배가 당기는 긴장감이 올라올 때 배에 긴장이 있구나. 즉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가지 않고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한번 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념처, 느낌의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2단계는 한 호흡만이라도 멈추기입니다. 실전에선 말싸움이 나고 회의 중이고 운전 중이라 긴 명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합니다. 한 호흡만이라도 애로 뛰어가지 않고 숨을 알아차리기. 예를 들어 상대 말에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 속으로 지금 화의 느낌이 올라왔다. 그리고 숨 한 번만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기. 단 3초, 5초라도 수와 애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나중에는 가래가 자동으로 폭발하던 자리에 작은 선택의 공간이 생깁니다. 3단계는 정기적인 느낌 관찰 명상입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앉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어깨에 긴장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는 편안하고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봅니다. 짜증의 느낌이 있구나, 불안의 느낌이 있구나, 조금 들뜬 느낌이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짜증이 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짜증이라는 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연습이 가래로 넘어가는 패턴을 약하게 만듭니다. 4단계는 장면 하나를 떠올리고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돌려봅니다. 그때 가슴이 먼저 답답했고 바로 저 인간은 항상 그래로 갔구나. 이렇게 영화 편집하듯이 돌려보는 것 자체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가래가 폭발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눈을 뜨게 도와줍니다. 채즌 마무리, 괴로움은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 만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들판에는 겨울에도 씨앗이 가득합니다. 봄이 오면 조건을 만나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속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의 씨앗,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말, 어떤 상황이 촉이 되면 불쾌한 수가 올라오고
그 수에 가래가 붙고 취로 굳어지면서 또 하나의 괴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세상을 통제해서 나에게 불쾌한 말, 불쾌한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수에서 바로 애로 뛰어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불쾌한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 느낌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느낌일 뿐이다.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들판에 씨앗이 떨어져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12영이의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